자, 이제 파동의 굴절이에요. 굴절 그러면 reflection 이렇게 얘기합니다. reflection은 반사고요. refraction 굴절 이렇게 얘기해요. 굴절을 먼저 설명하기 전에 파동에 대한 일반적인 성질을 좀 알아야 되잖아 우리. 그래서 파동의 앞부분에 뭐 파동의 속력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파동의 속력을 먼저 좀 소개를 좀 하고 갑시다. 우리 파동의 속력, 우리 앞부분에 물리에서 역학에서 속력은 빠르기였잖아. 시간분의 거리였죠. 어떻게 표현했니?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 이렇게 나타냈었잖아. 근데 이게 이제 파동이란 말이죠. 그 파동을 갖다가 이제 우리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파동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쪽을 보통 이제 뭐 시간으로 많이 얘기를 하죠. 또는 여기 길이로도 많이 얘기를 해. 길이는 미터죠. 그래서 X축은 시간을 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길이를 줄 때도 있더라. 얘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횡파를 가지고 많이 이제 쓰는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맨 꼭대기를 뭐라고 하죠? 여기를 마루라 그래. 그 다음 마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움푹 파인 곳을 우리는 뭐라 그래? 골 이렇게 얘기를 해. 우리 정확한 이제 정의는 여기서 이제 마루에서 마루까지. 여기 이제 만약에 X축이 길이로 되어 있잖니? Y축은 이제 그 변이라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여기 마루에서 마루까지 이게 만약에 여기 먼저 시간으로 되어 있으니까 시간이라고 하면 여기는 뭐냐면 시간이니까 뭐라 그래야 되니? 여기 주기 이렇게 얘기합시다. 그래서 T 이렇게 나타내.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마루에서 마루까지 이거 길이를 갖다 우리는 뭐라 그래? 파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파장은 람다 이렇게 읽어 쓰기도 하고. 그래서 길이로 주어졌을 때, 자 X축이 길이로 주어졌을 때는 그 길이가 파장인 거고요. 시간으로 주어지면 뭐가 된다? 주기가 된다. 그래서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거리.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진동할 때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요것도 한 파장이라고 얘기해도 되고요. 그냥 귀찮으면 처음 원점에서부터 다시 원점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한 번 진동을 해갖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이 거리. 뭐 이 거리나 똑같을 거 아니니?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한다. 우리 이걸 길이로 했을 때는 한 파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시간으로 주어지면 주기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다 보니까 얘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주기분의 파장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얘를 우리는 주기라고 하고요. 여기를 파장이라고 한다. 시간분의 거리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도 나타낼 수 있다? F, 람다 이렇게 나타나. 이게 더 중요한 식이긴 하지. 그러다 보니까 이 F가 우리 뭐다? frequency, 진동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진동수는 뭘 의미한다? 이렇게 T분의 1이죠. 주기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진동수를 F라고 얘기를 하고 진동수는 1초 동안에 왕복 또는 진동하는 횟수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진동수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단위가 뭐가 되냐면 헤르츠예요. 또는 S의 마이너스 1 초당 몇 개 이렇게 되죠. 이게 뭐 600Hz다, 60Hz다.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60Hz라고 하는 건 1초에 60번 진동한다 이런 뜻이야. 1초에 60번 진동한다. 니네 그 타점 기록계 기억나냐? 타점 기록계 60Hz다 그러면 1초에 60번을 딱 찍는 거야. 이게 60Hz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걸 우리는 진동수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T는 주기라 그랬죠? 주기는 이제 뭘까? 1회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야. 그러다 보니까 얘네 둘 관계는 서로 역수 관계에 있더라. 그래서 어떻게 된다? 진동수하고 주기는 곱해서 1이 돼야 되니까 우린 역수 관계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 이제 속력을 갖다가 이렇게 쓸 거야.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요게 중요하죠. 속력 그러면 F 곱하기 람다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위는 당연히 미터 퍼 세크로 돼야 되겠지. 자, 진동수는 뭐의 단위야? 헤르츠 단위야. 그 다음에 얘는 뭐야? 미터 단위죠. 그런데 헤르츠는 뭐야? S-1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미터 퍼 세크잖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다. 그래서 파동의 속력은 앞으로 이제 F 곱하기 람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F는 뭐다? 진동수. 1초 동안에 몇 번 진동하는지. 그 다음 람다는 뭐예요? 한 번 진동할 때 걸리는 길이, 파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래서 파동의 속력을 이렇게 표현할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걸 출발을 시킬 거고 굴절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돼. 굴절은 정의를 뭐라고 하냐면 자, 서로 다른 매질의 경계면에서 어떻게 돼요? 속도가 달라서 속력이 달라서 어떻게 얘기할까요? 꺾이는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서로 다른 매질의 경계면에서 속력이 달라서 꺾이는 현상. 그래서 앞부분에서 우리 반사할 때도 설명 잠깐 했었죠? 이렇게. 자, 항상 이렇게 이제 1매질이 있고 2매질이 이렇게 있다. 서로 다른 매질이죠? 매질이야. 서로 다른 매질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 가상의 선 얘를 뭐라 그래? 법선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레이저 포인터로 빛을 쏘게 되면 얘가 이렇게 들어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꺾이더라는 거야. 이게 이제 빛인 경우에 이렇게 되는. 그러면 이렇게 되면 1매질에 대해서 2매질이 어떻게 되냐? 속도가 느린 거니까 이게 미란 매질이 되는 것이죠. 앞부분에 설명했었죠? 속도가 느린 매질, 미란 매질, 속도가 빠른 매질을 소환 매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이렇게 속도가 달라서 꺾이는 현상이더라. 이걸 우리는 뭐라? 굴절 현상이라고 얘기를 한다. 여기를 우리는 입사각이라고 하고 여기를 R 굴절각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되죠. 실제로 이제 우리가 굴절 현상을 설명할 때 여기다가 함지만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 굴절이 잘 일어난다? 굴절이 잘 일어난다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그려놔야 된다. 자, 일단 굴절이 잘 일어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 어떤 경우 법선 쪽으로 많이 꺾이더라. 그러니까 원래 여기다 이렇게 했을 때 자, 매질이 같으면 그냥 이렇게 그냥 정확하게 투과를 해야 되잖아, 이렇게. 그런데 가다가 이렇게 꺾이더라는. 근데 이 꺾이는 정도가 많이 꺾이면 그 우리 굴절이 잘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굴절이 잘 일어나면 법선 쪽으로 꺾이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니? 굴절각이 작아져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자, 굴절각이 작다는 얘기의 다른 표현은 뭐예요? 상대적으로 굴절률이 큰 거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굴절이 잘 일어난다는 얘기는 많이 꺾이기 때문에 입사각의 비하고 굴절각의 비가 크더라는 거야. 그 차이값이. 그래서 우리는 굴절률이 커진다? 그럼 굴절률이 커진다는 얘기의 다른 표현은 뭐예요? 이거 미란매질로 입사한다. 미란매질 쪽으로 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앞으로 굴절률이 크다 그러면 미란매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구나. 다섯 번째. 어떻게 돼? 임계각이라는 게 나와. 굴절이 잘 일어나면 임계각은 IC라고 하는데 이건 작아진다. 일단 물리에서 굴절에 관계되는 얘기가 나오면 이게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 왜 이게 어려운 거냐면 니네 나중에 이제 1매질, 2매질, A매질, B매질, C매질 이런 식으로 수능 문제 나온다고요. 갖다 놓고 매질의 속도를 주질 않아. 그래 놓고 각도만 줘. 그 각도를 보고 얘가 미란매질인지 소환매질인지를 판단해야 돼. 또는 굴절률을 줘. 그럼 굴절률을 놓고 판단을 해야 돼.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복잡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게 기본적으로 들어있으면 좋다.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이따가 설명하는 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 거니까 일단 노트 정리해 놓으시고요. 우린 굴절 그러면 뭐라고요? 서로 다른 매질의 경계면에서 파동의 속력이 달라가지고 꺾이는 현상. 우린 이걸 굴절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럼 이제 굴절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봅시다. 앞부분에 설명했던 것 중에 파동
속력이 나왔으니까 밀환매질하고 소환매질에 이걸 갖다가 이용하는 데가 주로 어디냐면 이거 한번 해볼까요? 지진의 일. 이 지진의 일의 원리를 갖다가 파동의 속력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자는 거지. 니네 지진의 일이 뭔지 알지? 쓰나미라고 하죠. 예, 근본적인 에너지는 바닷속에 땅덩어리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거기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고요해져. 지진이 왕 일어나는데 갑자기 고요해지면서 물이 쫙 빠지는 거야. 현지인들은 잘 아는데 관광객들은 그런 상황을 잘 모르죠. 너무 고요하고 물이 쫙 빠지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서해안에서 밀물 썰물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어떻게 조개 주스로 가는 거지. 해외는 조개 함부로 채취하면 안 된다며. 그래, 나오던데. 법적으로 되게 크게 걸린대요. 근데 우리는 조개 막 해갖고 라면에 넣어 먹고 막 그러잖아요. 선생님도 한번 조개 주워갖고 이게 잘 무식해서 잘 몰라서 그래. 그 해감을 해야 돼. 해감을 그냥 넣었다가 못 먹었어요. 모래가 너무 많아갖고 그 이제 하루 정도 이렇게 소금물 같은데 담가 놓으면 걔가 이제 그 진흙하고 뻘하고 모래를 뱉어내거든. 그러니까 우리 칼국수 집에서 나오는 그 바지락 그 있잖아. 그거 다 해감한 거야. 해감 안 하고 그냥 바로 채취해갖고 끓이면 모래 때문에 못 먹어요. 그렇게 돼 있다. 조개는 해감 과정을 거쳐야 돼. 뭘 모르니까 그냥 주워갖고 그냥 끓여 먹으면 되는 줄 알고 끓였다가 버린 적 있어요. 다 못 먹었어요. 모래가 너무 많이 씹히더라고. 자, 어쨌든 그래갖고 봉변을 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막 20m, 10m, 20m 높이에 파도가 쳐가지고 갑자기 파도가 밀려오는 거죠. 이게 쓰나미야. 우리 그 재난 영화 중에 쓰나미로 나오는 영화 해운대였나? 우리나라 영화 중에 그런 영화 있잖아요. 그래갖고 막 고층 빌딩들이 있는데 고층 빌딩들 막 바닷물이 다 휩쓸어 버리잖아. 그 원리가 어떤 원리냐면 이런 원리가 있어요.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바닷속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해안가야. 해안가에 이제 이렇게 집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지. 이렇게 집이 이렇게 있어요. 그 여기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니? 얕은 바다죠. 여기가 상대적으로 이제 깊은 바다지.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된다? 지진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 이 깊은 바다에 요만큼의 큰 땅덩어리가 밑으로 훅 꺼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 공간이 빌 거 아니냐? 그럼 여기로 물이 채워지겠지. 우린 이걸 보류라 그래. 보충해주는 해류다 그래서 보류라 그러는데 요 먼 바다에 물이 일로 치고 들어오겠지. 여기 먼 바다에 있는 물이 여기로 이제 채워주려고 치고 들어온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여기서 뭐가 생겨? 파동이 생기더라는 거야. 여기서 파동이 생기더라는 거. 파동이 이런 식으로 생기더라는 거지. 자, 지진이 일어났어요. 얘가 땅이 툭 꺼져 버리니까 여기를 채워주려고 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걸로 파동이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된다. 근데 이제 이게 매질이 달라진 거잖아. 여기에 깊은 물이고 얕은 물이고 여기에 이제 V는 파동의 속력은 F 곱하기 람다라 그랬어. 여기도 V는 똑같이 F 곱하기 람다라 그랬어. 그런데 이 F를 결정짓는 애는 이 지진의 규모예요. 지진의 규모가 이 진동수, 에너지를 결정하는 거니까 여기서 우리 이 식에서 일정한 건 얘 일정하고 얘 일정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게 물결파잖아. 물결파는 뭐라 그랬지? 아까 앞부분에서 역학적 파동이라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밀도가 크면 속도가 빠르다 그랬지. 그러니까 두꺼운 애가 아무래도 밀도가 크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속도가 빠른 거야.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면 어떻게 돼? 파장이 긴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여기서 여기까지, 자, 마루에서 마루까지 요게 파장이잖아. 파장이 이렇게 길더라. 이 먼 바다는 그래서 이렇게 큰 파도가, 이게 파장이 긴 파도가 생기는 거야.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얕은 물로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얘가 작아져. 속도가 작아지면 파장이 짧아진다고. 에너지는 변함이 없는데 속도가 파장이 짧아지니까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파장이 짧아지더라. 이놈의 파도는 어떻게 되냐? 밀려오면 밀려가고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짧은 파장이 계속 오니까 어떻게 되나? 밀려가지를 못하고 이게 더해지는 거야. 더해져서 집채만한 집을 삼키는. 이게 바로 지진의 일이에요. 그래서 지진의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렇게 깊은 바다하고 얕은 바다에 파동의 속력이 달라서 에너지 진동수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파장이 달라지더라. 에너지는 똑같은데 파장이 짧아지더라. 짧아지다 보니까 파도가 계속 밀려오는 거야. 그래서 섞여가지고. 그러니까 먼 바다에서 막 이렇게 구경만 하고 있는데 큰일 나요. 구경하고 있으면. 멀리 올 때는 물이 그냥 막 오르는 것 같아.
근데 내 눈앞에서는 이만해지는 거야. 계속 커지는 거지. 그러고 다 쓸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게 부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있다가 이런 데는 괜찮은데 이게 발이 떠버리면 큰일인 거잖아. 일단 물이 내 키 정도 돼가지고 발이 떠버리면 이제 우리가 불가항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게 물만 있는 게 아니잖아. 거기에 웬갖 잡것들이 다 쓸려오잖아. 그래서 어떻게 죽냐면 사람들이 그런데 찔려 죽는 거야. 나뭇가지나 건축물 이런 잔해들 이런 거에 같이 휩쓸려 가면서 사람 몸이 뭐 그냥 되게 약하잖아. 그런데 찔려가지고 죽는 거라고요. 그게 위험한 거다. 이게 바로 지진의 일이다. 그래서 파동의 속력으로 우리가 이제 요걸 설명하고요. 이 매질에 따라서 이제 매질의 경계면에서 이게 이제 굴절이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이제 굴절 설명을 했는데 이 굴절 설명하려면 이제 앞부분에서 설명 잠깐 했던 거에 전자기파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음파를 얘기해보자. 음파를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물결파까지 해볼까? 이 물결파도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옵니다. 요 전자기파하고 음파는 우리 너무 익히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 보면 전자기파의 대표적인 거를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법선을 그리라 그랬지. 여기는 이제 우리 1매질이고 여기 2매질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주로 이제 뭐를 쓴다고요? 빛을 쓴다고요. 전자기파의 대표적인 애가 빛이다. 그래서 빛을 쐈더니 얘가 이렇게 들어와갖고 이쪽으로 이렇게 꺾이더라는 거지. 법선을 다시 그립시다. 이렇게 되네. 반듯하게 안 그려지네. 이렇게. 그래서 여기 각도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입사각이라. 여기를 뭐라 그런다? 굴절각이라. 이 법선에 대해서 자 많이 꺾였죠. 안쪽으로 꺾여 들어왔죠. 그러다 보니까 우린 얘를 뭐라 그런다? 소한매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를 갖다가 뭐라 그래? 밀한매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이런 경우로 우리는 굴절이 잘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때 우리 이제 굴절률을 1매질에 대한 2매질의 굴절률로 쓴다. 이건 이제 물리학 2예요. 조금 심화 과정인데 물리학 2에서 상대 굴절률이 나와 매질 1매질에 대한 2매질에 대한 매질 1에 대한 2매질의 상대 굴절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뭘로 표현하냐면 사인 값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사인 R분의 사인 I 이렇게 되지. 그래서 굴절각의 사인 값분의 입사각의 사인 값 B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러면 얘는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자 V 2매질에 대한 속력하고 V 1매질에 대한 속력이 B다. 또 뭐라고 쓰냐면 파장도 2매질에 대한 1매질의 속력의 B다. 얘 절대 굴절로 치면 1매질의 절대 굴절률에 2매질의 상대 굴절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래서 마치 여러분들은 이걸 공식처럼 알아두면 좋겠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상대 굴절률 1매질에 대한 2의 상대 굴절률은 이렇게 사인 B로 설명을 한다. 사인 R분의 사인 I 또는 2분의 1 속도 B는 2분의 1 이렇게 돼. 2대 1 이렇게 2, 1 얘는 1에 대한 2의 굴절률이다. 이게 상대. 요것만 바뀐다는 것만 좀 알아두시면 돼요. 이런 과정이다. 그러다 보니까 전자기파 즉 빛에 대한 거는 이거 대표적으로 이제 공기하고 물이었지. 이게 이제 선생님이 1, 2로 했는데 일반적인 걸로 했는데 이게 뭐 이제 다이아몬드로도 바뀔 수도 있고요. 공기로도 바뀔 수 있고요. 다 바뀔 수 있는 거야. 너무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 공기, 물 이렇게 하지만 물에서 공기로 들어오는 경우는 이제 이게 이렇게 꺾이겠지. 이런 것들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음파의 경우도 똑같다고요. 여기도 1매질이 있고 여기에 2매질이 있으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공기라고 하고 여기 물이라고 한다 그러면 앞부분에 설명했었죠. 여기 금붕어가 살고 있다. 자, 금붕어하고 대화를 시도합니다. 여기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얘기를 이렇게 했더니 금붕어가 이렇게 듣더라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직각인 거 그대로 집어넣으면 얘가 이제 직각으로 집어넣으면 이렇게 튕겨나오더라는 거지. 자, 법선으로부터 멀어지더라는 거야. 아, 이거 굴절률이 작은 거야. 이렇게 되면. 여기가 속도가 빠른 거죠. 소한매질이죠. 멀어지면 빠른 거야. 여기 가까우면 상대적으로 얘보다 가까우니까 얘가 밀한매질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앞으로 밀하다 소하다라고 하는 건 속력이 느리면 밀한 거, 속력이 빠르면 소한매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물결파 얘기를 좀 해봅시다. 이게 이제
이 전자기파, 비타하고 음파는 너무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물결파에 대한 얘기를 한다 그러면 물결파는 어떤 식으로 실험 장치를 만드냐면 이건 이해를 잘해야 돼요. 요거 많이 나옵니다. 이 수조에 물을 이렇게 담거나 그래놓고 좀 두툼한 아주 두툼한 유리판을 여기다 까는 거야. 이렇게 이건 유리판이에요. 그러면 뭐를 만들고 싶은 거냐면 여기가 깊은 물인 거야. 상대적으로 여기가 유리판 때문에 얕은 물이 되는 것이지. 이해되니? 이렇게 된다.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경계면이 되는 거야. 매질의 경계면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여기 위에서 이제 쳐다보는 거죠. 관찰을 여기서 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다 이제 불빛을 비춰주면 밑에 이제 흰 종이 같은 걸 깔아가지고 여기 이제 이 파동이 가는 거, 물결파 가는 거가 그림자로 나타나. 그걸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깊은 물에다가 여기다 진동자를 땅땅 주는 거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서 이제 파동이 이렇게 생길 거란 말이지. 이런 식으로. 네 보기 좋게 이제 일부러 이렇게 한 거야. 네. 자, 아까 이 원리하고 똑같죠? 깊은 물에 파장이 길어. 그 다음에 얕은 물은 파장이 짧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이제 시험 문제 얘는 어떤 식으로 나온 거냐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이렇게 나와. 그림이. 자, 일단 이런 그림이 딱 나오면 여러분들은 바로 이게 파장이 길지. 여기가 상대적으로 파장이 짧죠. 그래서 파장이 긴 쪽이 무조건 뭐라? 깊은 물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여기가 얕은 물이다. 이렇게. 즉 여기는 소환 매질이 되는 것이고 물결파는 여기가 밀합 매질이 되는 것이지. 이걸 잡아낼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이 사이에 지금 이 경계면인 거야. 경계면을 기준해서 이런 형태가 된다. 그래서 여기 깊은 물이다, 얕은 물이다를 결정 지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이 값을 직접 구하고 싶은 거야. 사인 값을 직접 구하고 싶은데 여기 각도를 예를 들어서 60도 이렇게 주어졌어? 여기 각도가 30도야? 이런 식으로 주었다 그래봐. 그러면 작도를 좀 해봐야지. 작도를 했을 때 자 이제 여기다 법선을 선생님이 그려볼게. 이게 법선이요. 이게 법선이라고. 그럼 이 법선에 대해서 지금 이 파동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잖아. 그러면 이 파동이 들어오는 거를 선생님이 뭐라 그러지? 수직으로 들어오는 걸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얘를 갖다가 여기를 수직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만들어야죠. 이렇게. 그러면 이 법선하고 이루는 요 각도가 몇 도가 돼야 되는 거야? 60도가 돼야 되는 거야. 이해됐니? 이렇게 된다. 이게 60도가 돼야 되는 거야. 야, 봐봐. 이게 60도면 이게 30도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90도니까 이게 나머지가 60도잖아. 이렇게 된다. 너네가 뭐 중학교 때 배웠던 뭐 동의각, 억각 이런 걸로 하면 돼. 그래서 이게 60도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꺾여서 들어오는 애는 어떻게 될까? 꺾여야 되니까 꺾여서 90도가 돼야 되니 이렇게 꺾일 거 아니니? 이게 90도로 이렇게 해. 그랬을 때 우린 이 각을 구해야 되는 거야. 이 각은 얘랑 같은 각도에 30도여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졌을 때 입사각이 60도가 되고 굴절각이 30도가 된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야? 1, 2란 말이지. 지금 여기서 들어왔잖아. 그럼 이거 상대 굴절률을 어떻게 돼? 1에 대한 2의 상대 굴절률은 자, 2가 된 거 얼마예요? 굴절된 거. 사인 30도분의 사인 60 이렇게 되는 것이야. 그럼 얘 얼마? 2분의 1에 얘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라고. 루트 3이니?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산되는 게 우리는 상대 굴절률이다. 이거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사실은 정확하게는 물리학 2인데 이거는 물리학 1에서도 심화 과정으로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럼 속도나 이런 것들을 이제 따질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속도가 여기가 얼마였다 그러면 그 b가 이런 형태로 성립이 되는 거야. 루트 3이라는 값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에 비해서 그러면 누가 더 크단 얘기야? 루트 3이니까 1의 속도가 더 크단 얘기야. 1의 속도가 더 여기가 뭐라 그랬어? 소환 매질이라 그랬잖아. 여기가 뭐라 그랬어? 밀합 매질. 밀합 매질 속도가 더 느린 거잖아. 그러니까 1보다 크잖아 이게. 굴절률이 1보다 크면 우리는 뭐야? 굴절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밀합 매질 쪽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됐냐? 이런 걸 설명할 수 있으면 된다. 그래서 전자기파, 그 다음에 소리, 음파, 그 다음 물결파까지. 그래서 그림으로 물결파의 표현이 시험 문제에 아주 잘 나온다.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도 일단 적어봅시다. 촬영.